만약에 생각해보는 거죠. 2022년 지금 현 시점에서 우크라이나가 그래 핵탄두 한 100개 정도, 미사일 한 30개 정도, 핵폭격기 한 10대 정도, 공대지 미사일 한 20개 정도 보유를 만약에 지금도 하고 있었다면 러시아가 저렇게 안하무인으로 막무가내로 밀어붙일 수 있었을까? 못했겠죠. 할 수도 있겠죠. 뭐 핵 대 핵으로 가보자. 니는 절멸이다.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아마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목숨 걸고 뭐 그럼 해보자고 하면 모스크바는 어쨌든 절단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과연 우크라이나가 그 핵무기를 유지, 관리해서 사용할 정도로 할 수 있었겠느냐. 핵무기라는 거는 되게 비싼 무기예요. 관리 자체도 비싸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무기가 또 핵무기예요. 그러다 보니 참 어려운 판단인 거죠, 보면.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여러분을 전 세계 그 어디인가로 모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자 오늘도 또 지정학적인 이슈가 있는 곳을 먼저 좀 살펴보는 그런 순서가 되겠죠. 요즘에 겁나요. 네, 예, 요즘에 겁이 많이 납니다, 보면. 어디가 제일? 예, 뭐 우크라이나죠, 당연히. 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저는 연초 작년 말만 해도 뭐 저러다가 적당히 이제 정리되겠지 싶었는데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계속 에스컬레이트 되는 속도가 강도가 높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래 일 벌이다 보면 그러잖아요. 이 정도 하다가 내가 손 빼야지 싶었는데 그게 서로 손을 못 빼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뭐 미국에 이어서 뭐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일부 무기도 좀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거 가지고 과연 가능할까? 사실 우크라이나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거는 이제 뭐 미군이나 이제 영국군 또는 이제 나토군의 이제 직접적인 들어와 주는 거 들어와 주는 건 제일 좋지만 그거는 쉽지 않다라고 그러면 이제 그 방공 예, 저게 이제 항공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은 이제 개전 시작하자마자 뭐 끝이니까. 예, 미사일이나 이런 걸로 이제 지휘 통제 센터가 이제 다 날아가고 끝나버리니까 그런 걸 요구하는데 그런 거는 아직까지 잘 지원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좀 위험해지는 상황이죠. 사실 뭐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전에 크림반도 병합 때 전체 GDP 손실이 뭐 여러 가지 경제 제재 조치로 손실 본 게 한 1% 정도였으니까 크림반도 같은 아주 전략적 요충지를 GDP 1% 손해보고 내 걸로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뭐 그 정도는 뭐 할만한 녹아버리니까 없어지는 거니까 이번에도 또 어떻게 될까 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전에도 한번 이제 잠깐 얘기해 주신 게 우크라이나 동쪽에는 이제 러시아 친러 성향의 사람들이 좀 많이 살고 있고. 예. 그리고 맞습니다. 이제 나토가 자꾸 동진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러시아가 좀 있고 우크라이나 현 정부가 약간 좀 친서방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요건 안 되겠다 싶어갖고 뭐 우크라이나 오른쪽을 좀 가져가든지 아니면 완충지대를 좀 두든지 요 정도로 이제 러시아가 원하는 것 같다. 그 정도 얘기까지는 저희가 좀 들었던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급박해지다 보니까 요런 쪽에 조금 이제 관심 있으시는 분들이 보통 말씀하시는 게 그때 옛날에 핵 포기 안 했으면 우크라이나가 과연 이 상황까지 됐을까? 뭐 핵무기가 뭐 1000기 뭐 이상 있었다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계를 옛날로 한번 돌려가지고 만약에 그거 안 포기했으면 어떻게 됐었을까? 근데 왜 포기했지? 포기한 데 뭐 또 이유가 있겠죠. 이제 그런 좀 어떻게 보면은 지금으로부터 정말 한 30년 전이네요. 30년 전 이야기를 한번 하면서 그때는 옳고 지금은 틀리단지 그때는 틀리고 지금도 틀렸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1989년에 이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바르샤바 조약기구 즉 동유럽을 묶어놨던 것들이 이제 붕괴가 됐죠. 그러면 이제 소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남의 일에 이제 신경을 쓸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제 우리 소비에트라는 이 체제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뭐 고르바초프, 옐친 이런 사람들이 다들 이제 고민을 좀 이제 하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야기 나왔던 거는 과거처럼 이제 형식상 연방제는 아닌 것 같다 이제는 정말 각 공화국이 이제 미국의 각 주들처럼 확고한 자기들의 자치권 을 가지고 이제 연방은 느슨한 형태로
이제 운영이 되면 이 과거 소비에트의 그 넓은 영토를 네. 잘 하면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 핵심은 사실 우크라이나였어요. 우크라이나. 네, 왜냐하면 이제 구소련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데는 당연히 러시아고, 네.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는 이제 역사적, 정서적, 그 다음에 경제적, 산업적, 뭐 군사적 측면에서 봤을 때 얘는 다른 공화국이지만 얘는 떨어져 나가면 안 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크라이나 또 그 곡창지대도 또 있죠. 그렇죠. 일단은 곡창지대이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러시아 옛날 구소련이 네. 자랑하던 각종 우주항공 관련되는 산업 기술 이런 것들이 대부분 우크라이나 지역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완충지대 역할도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제 이거를 우크라이나가 떨어져 나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만 잡아놓고 있을 수 있으면 나머지 지역들도 얌전하게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던 거죠.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매우 중요한 곳이다. 네. 그래서 저도 당시 기억이 나요. 우크라이나가 떨어져 나가지는 않겠지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던. 예, 그러니까 뭐 발틱 3국 이렇게 네. 작은 나라들이야 뭐 어떻게 되더라도.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러시아의 어떤 기대에 따라서 미국도 사실 이제 드디어 냉전에서 승리를 했잖아요. 네. 예, 승리를 했는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맞서 싸우던 적이 이렇게 조금씩 무너지면 괜찮은데 한꺼번에 이렇게 폭망해 버리면 그 후유증이 이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보면은. 통제가 안 될 것 같다. 통제가 안 될 것 같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미국의 부담이 너무 커질 것 같다. 그래가지고 당시 이제 아버지 부시죠. 네.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이제 우크라이나를 방문합니다. 실제로. 네. 91년 8월 달에 방문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막 독립 이제 열망에 막 휩싸여 있던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이제 기대를 잔뜩 하는 거죠. 미국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할까? 그렇죠. 네. 와서 너희들 독립하면 우리가 뭐 도와줄게.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지원해줄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완전히 이제 꿈을 박살내는 연설을 하고 갑니다. 아버지 부시가 예, 독립하지 마라. 자유와 독립은 다른 거다. 독립하지 말라고? 예. 그 소련 밑으로 남으라고요? 그렇죠. 러시아 밑으로? 그렇죠. 이제 너희들을 압제하던 이제 저 모스크바에서 너희들을 압제하던 세력은 이제 간다. 가는데 그러면 너희들한테 자유가 오는데 그 자유하고 독립을 같은 걸로 보면 너희들은 훨씬 힘든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설령 너희들이 독립한다 하더라도 네. 미국인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런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실망이 굉장히 컸겠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치킨 키예프 연설이다 뭐 이렇게까지 번역이 되는. 치킨 키예프는 뭐예요? 예, 뭐 겁쟁이. 뭐 키예프에서 한 그 연설이. 예. 그래서 상당히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들한테는 열 받기도 하고 한편으로 보면 좀 충격적인 이제 이런 연설을 했었던 거죠. 믿을 놈 하나 없다 뭐 이런 생각들 하셨겠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짝짝꿍을 맞춰서 이제 당시 이제 러시아 대통령 이제 옐친도 네. 이제 너희들이 독립을 정말 하겠다 그러면 원래 옛날에 후르시초프 시절에 너희들한테 선물로 줬던 이제 크림반도 그거 다시 가져간다. 가져가겠다. 그 다음에 우리 러시아 사람들 많은 돈바스 지역 동쪽 그 지역 다시 가져가겠다. 할템을 해봐라. 네네네. 이렇게 이제 겁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한테 동시에 이제 겁을 주는데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제 91년 그 독립 투표를 합니다. 네. 국민 투표를 이제 실시를 해요. 독립할까요? 했는데 당연히 이제 찬성이겠죠. 찬성이 높았고 네. 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러시아 계통이 훨씬 많다라고 하는 여기도 이제 80% 이상이 찬성하는 걸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는 이제 독립을 선언을 합니다. 네. 독립을 선언하고 나니까 다른 공화국들도 정말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해? 그럼 우리라고 못할 게 없지.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지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도미노죠. 이제 걷잡을 네. 수가 없이 다른 공화국들도 다 줄줄이 이제 독립을 선언을 하는 거죠. 상황이 이쯤 되니까 이제 옐친 대통령도 이제 상황을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네. 느슨한 연방 이런 거 다 이제 꿈 깨야겠구나. 그럼 이거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해서 그나마 이제 말이 통하는 이제 같은 슬라브 계통의 이제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벨로루시,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이런 지역에 이제 새로 선출된 대통령들하고 이제 밤에 회담을 합니다. 너희들 정말 갈 거지? 네, 갑니다 우리. 한 잔해. 그렇죠. 보드카도 이제 한잔 해야죠. 한 잔 정도가 아니고 꽤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그래 실제로. 네, 그래서 이제 뭐 소비에트 시절의 추억이요 안녕 뭐 이제 네. 이러면서 이제 합의를 하죠. 뭐 좋게 보내줍니까? 예, 뭐 러시아가 붙잡을 힘이 없으니까 자 이제 가자. 그래가지고 백악관에다 전화를 합니다.
예, 전화를 해서 독립 승인한다 우리는. 이제 소비에트는 역사상 사라집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거를 뭐 전화를 누가 받아야 되나 뭐 어떻게 되나 뭐 약간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긴 하지만 전화로 이제 아버지 부시 대통령한테 통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전화를 받은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이제 겁이 덜컥 나는 거죠. 정말 이렇게 가나? 예, 이게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네. 사태는 벌어졌고 네. 이거를 이제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하고 나니까 네. 갑자기 세계 3위의 핵 보유국이 됐습니다. 그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뭐 이제 이런 웹툰식 표현이 되는 거죠. 갑자기. 예, 하루 아침에 딱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독립을 하고 나니까 미국 소련 다음에 바로 우크라이나예요. 예. 그래가지고 ICBM 이제 1,200기. 와. 그 다음에 여기에 실을 수 있는 핵탄두, 뭐 그 다음에 각종 전술 핵무기 합해가지고 2,500기. 그러니까 뭐 우크라이나 혼자서 마음만 먹으면 수틀리면 전 세계를 그냥 인류 공멸로 몰아넣고도 충분히 남을 만큼의 핵무기를 한순간에 보유한 거죠. 깨보니 세계 강성 핵 대국이 된 거죠. 태어나 보니 아빠가 이재용이야 뭐 이런 느낌이군요. 그렇습니다. 보면. 말 그대로 이제 러시아, 미국 다음에 이제 세계 3위. 그래가지고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아니 도대체 러시아는 뭔 생각으로 우크라이나에다 그렇게 많이 갖다 놨냐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 일단은 당시에 이제 구소련이 보유하고 있던 핵무기가 훨씬 많았어요. 뭐 10,000기가 훨씬 넘어갈 정도였으니까 네. 뭐 한 10분의 1 정도 이제 깔아놓은 거죠. 보면은 네. 그러놓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는 상대적으로 이제 러시아 지역보다는 기후도 좀 괜찮고, 예, 그 유럽과 거리도 좀 가깝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과거 이제 소비에트가 만들어진 다음서부터 이 지역에 석탄도 많이 묻혀 있고, 농산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공업, 농업을 겸비한 네. 어떤 그러한 지역으로 키워놨던 거죠. 그래가지고 구소련 시절에 이제 큰 군함을 만들 수 있는 배를 만들 수 있는 대형 조선소가 6곳이 있었는데 네. 소련 전체에 우크라이나만 3개가 있어요. 흑해연안에 날씨도 따뜻하고 좋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군수 산업 기업만 해도 한 3,500개. 물론 이게 뭐 다 초대형 기업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 밸류 체인이 형성돼 있었던 거죠. 300만 명. 그 관련 노동자들만. 그러니까 다 노하우들이 이제 수십 년 동안 소비에트 체제니까 너는 군수 공장에 가. 그러면은 그 일만 평생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다 노하우들이 이제 좋았던 거죠, 보면은. 그래서 독립을 하고 나니까 이제 서방 국가들 이제 평가에 따르면 이제 항공우주, 그 다음에 이제 금속을 다루는 야금, 네. 그 다음에 해양, 화학산업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거의 세계 탑 클래스 수준인데 뭐 이런 정도의 평가를 받았어요. 네. 경영만 잘 되면. 네. 예, 이런 전제 조건이 있었죠. 그래서 핵전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우주항공 네. 이런 게 좋으니까 이제 미사일 만들 수 있는 예, 로켓 만들 수 있는 게 있었고 우크라이나에 또 우라늄 매장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땅에서 캐서 우라늄 농축해서 자기네 나라에서 바로 만들어서 하면 되는 거니까 네. 뭐 멀리서 왔다 갔다 부품 맞춰서 짜맞출 필요가 없었던 거죠. 보면은 거기다가 이제 병력도 우크라이나 독립 당시에 보면은 한 60만인가? 병력만? 예, 병력만. 그러니까 이 핵무기 제외하고 네. 나머지 이제 구소련 시절에서 넘겨받은 각종 폭격기, 그다음에 야포, 전차 이런 거 합해 보니까 세계 5위예요. 아, 군사력이? 군사력이. 와,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전체 군사력 5위, 핵전력 3위. 예. 대충 뭐 미국, 소련 다음에 뭐 중국이나 어디죠? 영국이나 중국 뭐 그 정도죠 보면은. 거의 예. 그 레벨까지. 그 레벨이 한꺼번에 된 거죠. 예. 핵전력 핵은 뭐 중국을 한참 뛰어넘는 수준이었고. 그렇겠네요. 예. 그러다 보니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첫 번째 고민은 당연히 야 그러면 저 핵 누가 통제하는 거야? 우크라이나 이제 나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하고 이제 다시 또 협상해야 돼? 예전에는 이제 집이 하나였으니까 러시아, 이제 소련하고만 협상하면 되는데 이제는 협상 당사자가 많아진 거야.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은 러시아가 네. 이제 중앙 집중식으로 통제권을 유지하고 있어요. 발사 버튼은 이제 모스크바가 일단 가지고 있어요. 뭐 그렇겠죠. 가지고는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제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끊고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네. 버튼 만들어가지고 누를 수 있는 뭐 노하우 다 있었던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야 너희들 좀 이야기 좀 해봐라. 이거 어떻게 둘이서 좀 잘 넘길 수 있도록 네. 해보고 있는데 이 92년에 이제 한번 일이 터져요. 92년. 예, 92년. 네. 지금 이제 크림반도와 그 주변 지역에 있던 흑해함대.
흑해 함대를 둘러싸고 러시아 흑해 함대. 예, 옛날 구소련 네네. 야 이게 누구 거야지? 아 흑해 함대 자체가. 네, 이게 러시아 거야? 우크라이나 거야? 아 이게 이제 한번 다툼이 벌어집니다 보면은. 네. 이 흑해 함대 같은 경우는 구소련이 이제 그 4개 함대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네. 4개 함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는 최약체예요. 아 흑해 함대가. 예, 약간 이제 연습용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방 미국식 항공모함은 아니지만 뭐 네. 항공 순양함이라 번역해야 되는 막강한 타격력을 가진 이제 항공모함이 3척. 네. 그다음에 미사일 순양함 한 발만 여기서 쏘는 미사일에 한 방만 맞아도 그 미국 항공모함 침몰합니다 보면. 이런 순양함 3척. 네. 그다음에 뭐 잠수함 60척. 각종 구축함 등등 해서 한 100척. 전투기 200대. 그러니까 웬만한 뭐 해군력은 나라 해군력은 가뿐히 1대1로 맞짱을 뜰 수 있는 이런 게 흑해 함대였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서로 이제 일정 부분 타협을 봅니다. 자, 여기는 러시아가 다시 가져가고 요거는 그러면은 우크라이나가 관리한다라고 했는데 네. 역시 예상했던 대로 이게 쉽지 않구나 이혼이라는 게. 그래서 미국도 유럽도 긴장을 합니다. 야, 쟤네들 저러다가 정말 핵 쏘는 거 아니야 자기들끼리? 이제 겁이 나니까 이제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미국 이제 기자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싱크탱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미국 구소련의 비밀 핵기지 뭐 알려지지 않은 도시 이런 데 가보는 거죠. 네. 가보고 나니까 전부 다 난리가 났습니다라고 이제 보고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핵기지인데 네. 월급을 못 받아가지고 군인들이 자리에 없어요. 그 다음에 그 관리자도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팔아먹을 수 있는 건 막 다 팔아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 저 무기고안에 있는 저 핵무기들을 테러리스트 손에 넘어가면 어떡하냐. 이런 이제 걱정이 됐던 거지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990년대 헐리우드 영화 보면 이런 시나리오 되게 많았잖아요. 구소련에서 탈취된 핵무기가 테러리스트 맞아요. 손에 넘어가서 미국 정보요원 뭐 이런 사람들이 그걸 찾느라고 개고생하고 뭐였더라? 트루라이즈인가? 하여튼 뭐 그런 트루라이즈는 아니었고 뭐 되게 많았었는데 예. 뭐 아주 인기를 많이 끌지는 못했어요 사실. 예. 근데 이런 시나리오가 상당히 이제 타당하던 이제 그런 시절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전략 핵무기는 그나마 이제 뭐 우크라이나도 좀 신경을 쓰고 있고 하는데 이 전술 핵무기는 도대체 어디에 몇 개가 있는지도 이 맞춰볼 사람도 없더라라는 거죠. 이 전략 핵무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말 그대로 이제 이게 발사돼서 떨어지면 이제 정말 전면 핵전쟁 벌어질 수 있는 뭐 한 방이면 서울 다 날아가고 그러니까 구소련 시절에 그 구소련이 이제 전 세계적인 핵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 대한민국에 할당해 놓은 핵무기는 딱 한 발이었어요. 그러니까 로켓 하나. 네. 로켓 하나 해가지고 거기서 몇 개가 떨어지더라? 자고 한 5개인가? 3개인가 떨어지는데 서울 하나, 뭐 부산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떨구고 나면 이제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거죠. 보면 이런 게 이제 그 전략 핵무기.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메가톤급이다라고 하면 이제 이 정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다들 이제 함부로 버튼을 누르기가 무서운 거죠. 이 버튼은 잘못 누르면 뭐 세계대전. 그렇죠. 이거는 정말 각오하는 거죠. 내가 뉴욕에 날리면 모스크바에도 당연히 날라온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네. 근데 이거에 비해서 이제 전술 핵무기는 좀 만만해요. 뭐 똑같은 핵무기 아니냐 싶지만 이 전술 핵무기는 정말로 사용하려고 만든 핵무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냉전 시절에 그 바르샤바 조약군이 뭐 이를테면 한 8,000대에서 10,000대 정도의 탱크를 일시에 이제 밀고 내려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옛날 소독, 그 다음에 뭐 영국, 미국 이런 이제 나토가 나서서 방어에 나선다라고 하는데 이 머리 숫자를 당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는 거죠. 보면은 워낙 많으니까. 네. 뭐 그 당시 무기는 요즘처럼 뭐 알아서 이제 지가 찾아가고 하는 스타일도 아니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뚫리면 이거 막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전선에 있는 사령관 재량으로 버튼을 눌러서 이제 핵무기를 발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양해요, 형태가. 이제 전투기가 날아가가지고 떨굴 수 있는 뭐 폭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포병, 야포에다 넣어서 쏠 수 있는 핵포탄도 있고. 핵포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은 이제 보병이 침투해가지고 터뜨릴 수 있는 보병이요? 핵 배낭도. 자기도 죽고? 아니죠. 이제 가서 이제 해놓고. 시간 해놓고. 네. 심지어 이제 핵 지뢰도 있었어요. 핵 지뢰? 예. 누가 밟으면? 탱크가 밟으면 거기 핵 터지는 거죠. 그러기엔 너무 핵이 아까운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 정도 돼야 그래도 저 이제 한꺼번에 이제 밀고 내려오는 이제 소련군 탱크들 이제 한 3,400대를 막을 수 있다. 일거에 날릴 수 있다. 핵무기 하나 터뜨려서 탱크 한 300대 정도 잡으면 엄청 남는 장사다. 한 100대 정도 잡으면 된다. 이런 컨셉이었어요, 당시에. 네. 지금으로서는 상상이 잘 안 되는 핵지뢰. 예, 핵지뢰.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도 핵지뢰는 제가 잘 모르겠고 핵 배낭은 있었어요. 미군이 갖다 놓은. 예, 여차하면 이제 특수부대가 메고 들어가가지고 설치해놓고 나오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런 이제 전술 핵무기는 개수도 많고 형태도 다양하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생각했을 때 야 이거 어떻게 관리하지? 근데 소련은 보니까 지금 막 무너지고 있어. 91년이니까 아직 해체는 안 됐고 관리 능력이 전혀 없고 전혀 없는 것 같아. 근데 지금 내가 그 아버지 부시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다시 고르바초프랑 협상해가지고 이거 하자 그러면 몇 달 몇 년이 걸릴지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이 먼저 일방적으로 선제 대응을 합니다. 선제 대응을 해도 공격을 한 게 아니고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발표해요. 부시 대통령이. 자 오늘자로 91년 9월 27일자로 대통령 핵 구상이라는 걸 발표해요. 해외에 배치되어 있는 이 단거리 핵무기는 전부 다 미국으로 본토로 회수한다. 예. 그리고 그러면 회수하면 미국 본토에는 핵무기가 갑자기 많아지잖아요. 그럼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 핵무기만큼 미국 본토에 있던 전술 핵무기는 없앤다. 폐기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항공모함이나 구축함이나 이런 이제 수상함. 그 다음에 이제 전투기, 이제 폭격기 말고 전투기에 이제 배치돼 있던 전술 핵무기 배치는 이제 중단한다. 일방적으로 선언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수십 년 동안 으르렁거리던 사람들이니까 알던 거죠.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 정도 조치를 취하면 소련도 자칫 취할 거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소련도 이제 한 일주일 있다가 고르바초프가 똑같이 발표를 해요. 그래서 모든 전술 핵탄두, 전술 무기의 핵탄두는 다 무기에서 뺀다. 그리고 러시아의 이제 러시아건 어디든 한 곳에 다 모아놓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소련 해체가 이제 91년 12월 25일 날 냈으니까 한 2달 전에 발표한 거죠. 그래서 91년 12월 21일 정식으로 해체되기 이제 4일 전에 이제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이 보유했던 전술 핵무기든 92년 7월 1일까지 이제 반환한다라는 거에 합의를 하고 구소련은 역사적으로 사라지는 거죠. 이제. 예. 그래서 일단은 급한 불은 이제 끄게 됐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이 와중에 이 미국과 그 소련 아직 살아 있었으니까 소련은 이제 전략 핵무기 이제 감축 조약 스타트라고 하는 스타트 1에 이제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가 이제 핵공포에서 우리 벗어나자라고 그래가지고 탄도미사일, 폭격기 뭐 이런 것들은 뭐 1600기 이하로, 뭐 핵탄두는 6000기 이하로. 그래서 지금도 이제 스타트 1, 2 해서 지금도 이 조약이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 냉전 시절에 비하면 지금 뭐 거의 10%도 안 되는 수준의 핵무기만 지금 보유하고 배치되어 있는 이런 상태인데 91년 7월 31일 날 이제 고르바초프랑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서명을 했어요. 하고 났는데 소련이 무너졌어. 무너지고 나니까 그러면 이 조약은 누가 책임지는 거지? 다시 이런 문제가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사인은 당사자가 없어요. 무너졌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야 그 핵무기 다 어디가 있어? 그러면 러시아, 벨라루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4개예요. 그래서 그러면 미국이 내 나라 다시 다 불러 모읍니다. 예, 다시 협상하자. 그래서 미국은 그나마 러시아가 관리해 주는 게 제일 맞아. 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92년 5월 23일 날 이제 리스본 의정서라는 걸 체결해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이제 러시아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세 나라가 모든 핵무기를 가지고 있던 모든 핵무기를 이제 러시아에 반환한다. 이런 데 이제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네 나라 모두 아까 말씀드렸던 스타트 1이라는 전략 핵무기 감축 조약에 이제 당사국이 된다. 이런 거에 다 합의를 하는 거죠. 합의를 해요? 예, 합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정프로님이 그 놀라셨잖아요. 합의 안 할 것 같은데. 합의 안 할 것 같은 이 바보들, 막 이런 생각 드시는 거죠. 그러면은. 뭐 줘야지 합의를 하지. 근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가 가장 격렬하게 이제 반발을 합니다. 누구 맘대로. 그 이유는 하나예요. 어떤 이유? 러시아를 어떻게 믿냐. 예. 그럴 수 있죠. 우리 저놈들 못 믿겠다. 라는 게 이제 우크라이나의 이제 반발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서명하고 왔던 이제 사람들에 대한 이제 격렬한 비판, 반발 이런 것들이 이제 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93년 11월 달에 이제 우크라이나 의회는 이제 원래 92년까지 이제 92년에 합의를 했으니까 93년 정도 되면 이제 반환을 시작해야 되는데 네. 우크라이나 의회가 결의를 해요. 자, 그러면 미사일하고 폭격기는 36% 3분의 1만 우리가 해체하겠다. 핵탄두는 42%만 해체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우린 돈 없으니까 니네가 내라. 러시아도 돈 없는 거 아니까 미국과 서방이 부담해라. 그럼 그럴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네. 이제 여기에 따라서 미국과 러시아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라. 확실하게 약속해라. 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강하게 나갔던 거는 뭐 핵무기를 꼭 갖겠다라는 게 아니고 당시 경제 사정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체제가 붕괴한 이후로 최대한 지원을 이제 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갔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가 순순히 이제 반환 안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당연히 이제 클린턴하고 이제 옐친이 이제 설득이 다시 나옵니다. 믿어라. 잘해줄게. 뭐 이런 거죠, 이제 보면은. 그리고 이제 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러시아 쟤 봐. 지금 제 정신 하나도 없잖아 보면은 쟤네들이 뭘 하겠어. 너네 못 쳐들어간다. 너희들 옛날에 그런 트라우마가 있다고 지금까지 또 똑같이 생각하면 어떡하냐. 인생은 미래를 보고 살아야지. 그래서 94년 1월 달에 이제 다시 합의를 봐요. 네. 자, 한꺼번에 다 러시아로 넘기려면 이건 러시아도 받을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7년 동안 하자. 너희들 우크라이나는 특별히 좀 천천히 해. 한 번에 하지 말고. 94년부터 그러면 7년 동안 하자 그러면은 이제 2001년까지 가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 7년 동안 차근차근 넘겨라. 그럼 그 사이에 만약에 러시아가 너희들한테 땀만 먹으면 너희들 아직 남아 있는 게 있잖아. 그럴 수 있겠네. 예, 그렇게 가는 거죠 보면은. 그러면 이제 미국도 이제 지원을 이제 약속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어떻게 지원하냐면은 참 이때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많이 나왔어요. 우크라이나가 이제 보유한 핵탄두를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넘기잖아요. 탄두 한 개당 얼마씩 주나? 그렇게 현찰로 이제 주기를 사실은 바랬을 수도 있어요. 우크라이나는. 예. 네. 근데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시에 이제 그 동유럽이라든지 그 소비에트 지역에서 벌어지는 모습을 보면 이거 현금으로 줬다가는 누군가 주머니에 들어가는 거는 아마 일주일도 안 걸릴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보면은.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지금 제일 허덕이는 게 뭔가 봤더니 전기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뭐 체계가 다 분가됐으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우크라이나 너희들이 핵탄두를 그 러시아로 반환하면 그거를 우리가 미국으로 가져갈게. 네. 그래서 그 핵탄두를 우리가 해체를 해서 너희들 원자력 발전소에 쓸 수 있는 핵 연료로 만들어서 줄게.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우라늄 같으면 이제 99%잖아요. 네. 뭐 플루토늄도 있고. 그러면 이제 우라늄 99% 같은 경우는 이제 쪼개서 다른 거랑 섞으면 농도를 낮추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니면 플루토늄하고 이 우라늄하고 이제 섞어요. 뭐 우라늄 95에 뭐 플루토늄 한 5% 정도. 이 정도는 그냥 일반 원자로에서 이제 쓸 수 있는 농도를 낮춰가지고 목스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런 걸 만들어서 줍니다.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는 이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거를 태우는 거죠. 전력 발전하고. 예. 그러니까 체르노빌이 이때도 가동되고 있었어요. 가동이 되고 있었어요. 예. 얼마나 이제 급박한 상황이었으면 다 가동되는 거죠. 체르노빌 그 원자력 발전소가 완전히 문 닫은 거는 꽤 한참 지나서예요. 그래요? 예. 사고 나고 나서도? 예, 사고 나고 나서도. 우리 사고 나서 폭발한. 예. 그 넷플릭스 드라마에서 보면 나오는. 이제 그거는 이제 문 닫아 놓고 이제 위에다가 이제 막 그 시멘트 부어놓고 그 옆에 거는 사람들 들어가서 가동했습니다, 보면. 와, 그래요? 그냥 그 동네 자체가, 그 도시 자체가 아예 그냥. 도시는 이제 이전시켰죠. 이제 낙진되고 했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들어가서 나머지 발전을 했어요. 발전을 이제 하는 데는 소수의 사람만 필요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이 그래도 이제 현금 지원 좀 해주고, 그 다음에 IMF라든지 이제 그 월드뱅크 이런 데 통해서 지원해줄게 라고 약속을 이제 하게 됩니다, 보면은. 그래서 그런 약속을 통해 가지고 94년 12월 15일 날 이제 부다페스트 합의라는 걸 합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게 이제 부다페스트 합의 장면인데 이때는 대통령이 바뀌었죠. 클린턴 대통령이 나옵니다. 보면은 저기가 옐친 대통령하고 흰머리가 옐친. 예, 제일 화면 앞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옐친 대통령이고 저쪽 그 먼 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우크라이나 당시 이제 대통령이죠. 보면은. 그러면 이제 부다페스트 합의는 뭐냐? 94년 12월 달에 체결이 됐는데 이제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그 다음에 미국, 러시아, 영국이 핵 폐기하고 안전보장을 바꾸는 이러한 합의를 체결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가 원하던 걸 해준 거예요. 해줬는데
사실 우크라이나는 되게 불안해했다고 그래요. 이때도? 네, 이때도. 뭐 그랬겠죠. 난 이거 내키지 않아. 네. 그래서 왜? 뭐가 문제인데 봤더니 이제 외교적으로 보면 이 보증과 보장이 다르다고 그럽니다. 보호증, 보호장? 예, 지금은 이 부다페스트 합의는 보장이에요. 어슈어런스예요. 네. 어슈어런스는 뭐냐면은 자, 현 상태가 완전함을 선언하는 거예요. 자, 이 현 상태 유지에 우리 서로 다 합의한 거야. 네. 이거 깨지 말자라고 약속을 하는 게 보장입니다. 그러면은 우크라이나가 원한 건 뭐냐면 보증이에요. 개런티예요. 아. 예. 그러면 보증, 개런티는 뭐가 다르냐? 현 상태가 유지가 안 될 경우에는 다른 뭔가가 있다. 행동에 나서야 된다. 그 현 상태 유지를 위해서, 그 상태로 돌리기 위해서. 네네네. 근데 보장은 어슈어런스는 깨면 어떡하지? 깨지면 어떡하지에 대해서 답이 좀 애매한 상태예요. 안 깨 그냥. 그렇죠. 안 깬다는 약속이지 깨졌을 경우에 어떻게 한다는 건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것도 더 들어가면 복잡한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외교관들은 되게 막 울기도 하고 불안에 떨었대요. 보면 이건 아닌데.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이거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어슈어런스 아니다. 개런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힘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서명 안 하려고 버티고 있었답니다. 보면은. 네. 결국 하지만 서명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미국 외교관이 물어봤대요. 뭐라고? 너희들 왜 도대체 왜 이렇게 불안해? 우리가 보증하고 영국도 같이 나섰는데 그랬더니 이제 눈물을 쓱 닦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우리는 러시아가 이 합의를 지킨다는 거에 대한 어떠한 환상도 없다. 저들은 반드시 돌아온다. 그때 이미 알고 있었구나. 네. 근데 미국은 쟤네들이 무슨 지금 당황해가는 놈들이 지금 무슨 힘이 있어서 돌아온다는 거야? 보면은 이렇게 이제 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약속에 따라 가지고 이제 점차 이제 핵 폐기와 이제 핵 반납 이런 것들이 절차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절차를 이제 주도했던 사람이 이제 미국 상원의원 두 사람이 있어요. 샘 넌하고 리처드 루거라는 두 사람의 이제 그 상원의원이 이제 이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제 원래 그 전부터 활동을 이제 했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핵무기를 이제 미국으로 갖고 와서 해체해주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우크라이나에 있던 이제 비밀 핵기지에 미국 상원의원 두 양반이 가서 처음으로 해체하는 데의 버튼을 이제 누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역사적인 순간이었고. 이런 흐름에 대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격렬하게 반발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이런 거에 대한 반대, 핵무기 반환에 대해서 나는 반대한다. 라고 하는 이제 시위대들이 이제 연행되는 이러한 장면인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하느냐라고 하면 일단 핵무기 중에 이제 머리에 있는 핵탄두는 작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쉽게 이제 반출이 됩니다. 그래서 반출이 돼서 일단 러시아로 가져가고요. 그럼 러시아가 미국이 지원해 주는 데 따라서 이제 해체를 하는 거고 이제 문제는 이제 ICBM 그다음에 그 ICBM이 있는 사일로 이런 것들은 덩치가 크고 그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파괴할 것인지 만들기는 열심히 만들었는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하나씩 이제 방법을 개발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이제 당시 우크라이나 지역에 있던 사일로 그러니까 지상에 배치된 대륙간 탄도미사일 땅속에 파묻혀 있는 여기에 미사일을 빼내는 작업들이에요. 와, 크긴 크다. 크죠. 그러면 저기에 이제 핵무기가 한 발에 보통 보면은 적게는 3발, 많게는 뭐 8발에서 10발까지 이렇게 실려 있는 거죠. 한 발만 떨어지면 이게 멸망입니다.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할 일은 이제 액체 연료일 경우에는 저렇게 트럭들이 가서 연료를 뺍니다. 연료를 빼는 작업들을 이제 먼저를 하고 그래야 혹시나 문제가 안 생기니까.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미사일을 빼서 별도의 트레일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싣고 가는 거죠. 이제 우크라이나 노동자들이 이제 저런 작업들을 합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 모습은 90년대 볼 때는 이제 드디어 세계가 평화로 나가는 이제 이런 모습이었던 거죠. 보면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빼낸 미사일들은 어디로 가느냐? 러시아로 이제 가는 거죠. 보면은. 러시아로 가면은 이제 저 시설에 미국이 제공해준 시설에서 이제 하나씩 해체를 하는 작업들을 이제 거쳐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뭐 평화적으로 쓸 수 있는 물건들은 빼서
다른 쪽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거죠. 이를테면 뭐 로켓 그 있는 엔진 이런 건 빼가지고 다른 용도 우주 발사체 이런 식으로도 이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보면 네. 이제 그러한 작업들을 이제 하게 되면 그러면 사일로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폭발을 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폭파. 폭발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예, 완전히 이제 저렇게 해야 나중에 금방 또 못 쓰게 되니까. 네. 실제로 갖다 넣는 건 금방이거든요. 미사일을 빼내는 것보다도. 네네네. 그러니까 아예 그 사일로 자체를 이제 폭발을 해버리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나 이제 러시아 이런 사람들이 공동으로 가서 이제 네. 확인을 하게 됩니다. 보면. 제대로 폭파됐나? 네. 그래서 이런 이제 ICBM도 이제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남는 무기들도 이제 차근차근 이제 폭파나 다른 방식으로 가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2002년의 장면인데 2002년에 11월달, 2002년 11월달 우리 저희 월드컵 났을 때 공대지 순항 미사일이라고 그래가지고 폭격기에 실어가지고 토마호크예요 쉽게 말하면 가는 이제 순항 미사일이었는데 당시 우크라이나가 한 400기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핵탄도 당연히 탑재 가능한 거였죠. 저거를 이제 저런 식으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하나씩 쪼개가지고 기계적으로 다 조각조각 내서 해체하는 작업들을 이제 하는 거죠. 화면 왼쪽 상단에 보시면 왠지 군복이 좀 다르잖아요. 미군 군복 입은 사람들, 러시아 군복 입은 사람들 이렇게 네. 보이는 거죠. 이제 관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작업들이 사실은 이제 우크라이나뿐만 아니고 이제 미국 내에서도, 네.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도 다 벌어지고는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006년에 좀 예정일보다 좀 지나서 2006년에 마지막 우크라이나가 보유하고 있던 백파이어 폭격기를 폭격기도 해체해요? 예, 폭격기를 저런 식으로. 왜냐면 폭격기는 이제 미사일은 아니지만 핵무기를 탑재해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예, 통상의 경우에 다 이제 계산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렇게 조각을 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B-52 폭격기들 중에 상당수를 이제 그 사막, 유타주 이제 항공기 있는 예, 에이맥이라고 하는 거기다가 갖다 놓고 어떻게 부쉈냐면은 이제 크레인으로 무거운 걸로 떨궈 가지고 이제 그 날개하고 동체가 연결돼 있는 요런 부위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박살을 내는 거죠. 아니 그럼 뭐 이렇게 나사 돌리고 이렇게 하지 그렇게 않아요. 왜냐면 다시 그거를 조립을 해서 뭘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확실히 때려 부수는 거죠. 아,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까지도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위성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네,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2006년을 마지막으로 이제 우크라이나가 보유하고 있던 마지막 백파이어 폭격기도 저런 식으로 다 해체가 되는 거죠. 군사적으로는 되게 많이 약해졌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나니까 사실 지금 이제 저 폭격기 지금 화면에 보셨던 폭격기 저 해체 작업이 2006년이었으니까 한 십몇 년 예. 뭐 그동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약속 지키면서 잘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렇죠.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이 이제 뭐 우크라이나가 이제 이게 침공이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 문서를 흔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부다페스트 합의 여기 있어요. 좀 봐주세요. 다들 글자 읽으실 줄 알죠? 사인한 사람들 다 어디 갔나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합의는 합의고 그냥 종이 조가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서방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저 2006년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이제 우크라이나의 핵 전력이 다 없어진 다음서부터는 사실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보면 방치된 이제 그런 상태가 됐던 거죠. 뭐 우크라이나 내부적으로도 정정 불안, 뭐 부패 이런 문제로 이제 되게 심각했던 거고요. 보면.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만약에 생각해 보는 거죠. 2022년 지금 현 시점에서 우크라이나가 그래 핵탄도 한 100개 정도, 미사일 한 30개 정도, 핵 폭격기 한 10대 정도만 갖고 있었더라도 그렇죠. 공대지 미사일 한 20기 정도 보유를 만약에 지금도 하고 있었다면 러시아가 저렇게 안하무인으로 막무가내로 밀어붙일 수 있었을까? 못했겠죠. 할 수도 있겠죠. 뭐 핵 대 핵으로 가보자. 니넨 절멸이다.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아마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목숨 걸고 뭐 그럼 해보자고 하면 모스크바는 어쨌든 절단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과연 우크라이나가 이제 그 핵무기를 관리해서 사용할 정도로 할 수 있었겠느냐. 핵무기라는 거는 되게 비싼 무기예요. 관리 자체도 비싸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무기가 또 핵무기예요. 그러다 보니 참 어려운 판단인 거죠, 보면은. 이렇게 핵무기를 다 해체하고
우크라이나는 지금 이제 오늘에 이르렀는데 네. 지금 러시아는 다시 지금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우크라이나 외교관의 이제 그 울부짖음이 이제 현실로 된 거죠. 불과 30년도 안 걸렸어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우리가 참 생각해볼 건 참 많다라는 게 이제 우크라이나 사례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지킬 힘은 우리가 좀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뭐 강대국이 보장해줄게라는 것들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까라는 생각들은 참 많은 것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약속은 그들의 효용 가치가 있을 때나 약속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주 큰 외교의 원칙 하나를 좀 배운 것 같은데요. 우크라이나 사태 정말 인명 피해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좀 듭니다. 예, 저는 더 우크라이나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더 우크라이나 이야기를 하면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니까. 네, 다행히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저희에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얘기 전해주신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